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일단 어제장에서요.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 선에서 끝이 났어요. 네. 그런데 마음만큼은 뭔가 급락한 것 같이 맞아요. 느껴지면서 체감 타격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반도체 대형 종목들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건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금요일인데도 마치 월요일처럼 엄청 치열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도 공포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증시가 상승할 날도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으면 체감적으로는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얘기해 준 것처럼 어제는 약보합권이다 하더라도 대장주들이 뭐 2%, 4%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심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하나죠. 뒤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근데 말이 쉽지 이 시간에 매수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오늘도 여러 전문가들에게 다방면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슈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좀 무서워요, 요즘에는. 네. 왜 무섭게 느껴지냐? 사실 제일 지치는 게요. 사람이 반복이거든요. 네. 우리가 사회생활, 뭐 혹은 결혼생활, 뭐 친구관계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딱 한 가지의 문제로 싸움이 크게 나지 않아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빨래를 여기다 넣어라 했는데 그걸 거기다 안 넣고 왜 다른 데 둬요.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양말 뒤집지 말라 했는데 꼭 뒤집어서. 그렇죠. 네. 이런 지치는 건 반복입니다. 시장도 우리에게 지금 그런 지침을 주고 있어서 거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상실을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지수 흐름이에요. 일단 지수 보합 기준으로 계속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조금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하방 압력 요소들을 꼽아봤더니 옵션 만기일이었고 외국인이 2조 원 가까운 걸 매도했고 2조 4천억 원을 IT로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IT 팔고 일부 다른 섹터는 샀다라는 게 될 거고요. 반도체 업황 우려 있었고 대형 공모주들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공모주 쪽에서 자금을 흡수해 나가는 게 개인들의 자금에 어느 정도 막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방어해주는 요소로는 다른 업종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막아섰고 실적이나 수출 호조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지표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 등이 그나마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여러 이슈들을 안고 어제장에서 눈에 띄는 수급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면 8월 달에 외국인 수급 한번 열어볼게요. 예. 외국인이 8월에 많이 샀던 두 종목은 이거였어요. 1위 삼성 SDI. 네, 잘못 들어와 있네요. 삼성 SDI와 LG화학입니다. LG화학. 네,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도. 반도체를 팔고 배터리를 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마법처럼 바뀌었네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탑2에서 이틀간 28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예. 우리는 1조도 본 적이 없는데 이틀간 28조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SK하이닉스는 6거래일간 17% 떨어지면서 이제 네이버와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2위권을 위협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건 말 그대로 SK하이닉스겠죠. 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급락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외국인은 팔면서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내려온 최근입니다. 네. 뭐 의견 분분하죠. 골드만삭스에서는 PC보다 서버 수요 더 좋아 라면서 괜찮아 라는 얼마 전에 의견 나왔었죠. SK하이닉스 목표가 18만 원 육박하게 잡았었고요. 모건에서는 앞에 10을 빼고 8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이러한 증권가 의견 분분함 속에서 주가 외국인 매도 맞으면서 내려갔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래 신중론 나오는 거 이해해.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런 면은 긍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KB의 의견이에요. 하강 사이클임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하강 사이클에서도 20%에서 40% 정도 반등은 나왔었다. 요 반등을 이용해 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 반등이 가을에 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의견을 냈고요. 신영에서는 업황 우려 속에 호실적이 나오는 삼성전자 벤더사들은 그래도 주목하자라면서 반도체 장비 쪽 이야기를 했어요. PSK, 엑시콘, 에로티베큐um 등을 꼽았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문장 있잖아요. 되게 점잖게 얘기했는데 결국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전 들려가지고. 저도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길어가지고 사실 저희 방송 이렇게 자료 만들 때 이렇게 긴 문장 잘 안 넣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넣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하강 사이클이라는 거에 증권가에서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네. 건가라는 좀 걱정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신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반도체 대장주들과 장비주, 소부장은 또 여전히 다르게 갈 것인가 체크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참 우리 말이 참 우수하다라는 게 같은 말을 매번 새롭게 표현하는 증권사들도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핵심들을 여러분들 좀 파악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참 쉽지 않은 시장에서 또 쉽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어서 두 번째 이슈 준비를 해봤는데요. 게임주입니다. 제가 아이고. 왜 게임주를 준비했는지 실적표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는 빼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기존의 게임사들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을 보면 NC소프트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6% 줄어들었고요. 넷마블 80% 줄었고 펄어비스 적자 전환했습니다. 컴투스도 역시 71%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게임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 올 초부터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인건비가 네.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게임사들에서 시작한 이런 인건비 증가가 이게 그냥 게임사 안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한때 이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로까지 번졌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 게임사들이 아무래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작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계속 좀 밀리는 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게임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사실 마케팅비는 신작이 나왔을 때 팍 증가하게 되는데 네. 이게 계속 기대감만 가지고 광고는 계속 하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마케팅비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설사 매출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장주였던 NC소프트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무서울 정도인데 연초만 해도 130, 140 막 이랬었어요. 여기 목표가가. 175만 원까지 얘기 나왔었던 종목이었는데 결국 제일 마지막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1. 91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8곳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 KB증권만 엊그제 내린 거고요. 나머지 7개 증권사에서 다 어제 하루 동안에 나왔던 겁니다. 120만 원이 105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110만 원이었던 게 9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80만 원대인데 91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은 거죠. 게임주들에 대해서 NC소프트가 어제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많이 됐지만 다른 게임주들도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주 지금 공략할 만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게임사들 앞서 공통적인 문제점 적어주신 거에 사실 또 하나가 기존 게임들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신작이 말씀 주신 대로 지연되고 있다라는 게 부담이기도 하고 NC가 8곳에 나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게임주로만 14곳에 목표가 맞아요. 하향 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이 판호 이슈로 환호하다가 중국 규제 및 각종 이슈로 흔들림을 보이는데 좀 살만한 게 있을까? 아니면 전부 다 보유자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전략이 있었으면 하네요. 예, 게임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그러면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그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도 방송에서 쇼박스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와 영화 야차 OTT 방영권 라이센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영화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어떤 드라마를 새로 제작하면서 이것을 OTT에 배급하는 것으로 숨구멍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시 한번 슬슬 그래도 박스오피스가 좀 열리고 있거든요. 뭐 랑종부터 싱크홀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이제 비상선언에 대해서도 역시 기대감들이 좀 높더라고요. 쇼박스에게는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좀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쇼박스에서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건 결국 이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 네. 백신 접종률이에요. 여기가 높아져야 결국 쇼바스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배급사, 제작사 다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1차 접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접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백신 접종률 상향에 따른 쇼박스의 기대감 리포트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쇼박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번 투자 의견 들어볼 만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사실 뭐 저희는 육아한다고 그랬긴 하지만 네. 영화관 안 간 지도 뭐 2년이 얼추 넘은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백신 접종률 올라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유자분은 당연하고요. 이러한 내용들 포함해서 조금 전 나눴던 이슈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이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주, 특히 그 안에서 NC소프트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제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이거 좀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한번 물러서야 되는 건지 저가 매수에 그래도 용기를 갖고 나서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게임주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게 썩 좋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업별로 주가 하락도 나오고 또 최근에 보면 게임주들이 은근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신작 출시는 좀 지연됐고, 그러니까 뭐 근로시간 변경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비용 증가, 신작은 좀 출시가 지연됐고, 또 확률형 게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상반기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주요 이용자가 좀 이탈을 하거나 또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진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고요. 뭐 넷마블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이죠. 제2의 나라는 6월달에 서비스 시작을 했지만 그 광고는 그 전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2분기 실적을 좀 갉아먹는 역할을 좀 했었고요. 또 지난해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적게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실적은 전분기 혹은 작년 대비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역기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전년도에 너무 좋게 나왔는데 올해 아주 안 좋게 나오면 좀 실적이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게임을 약간 마약류처럼 표현을 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중국이 뭐 교육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계속 규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을 좀 공략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투자자들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2분기 때는 혹은 최근까지도 뭐 좋은 뉴스라는 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뉴스라면 뭐 크래프톤의 상장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상승. 근데 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주들은 자금이 또 그쪽으로 분산되는 거다 보니까 또 수급이 또 꼬이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저는 뭐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건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약간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다. 지금 엄밀히 따지면 시장 자체가 워낙에 박스권이고 뭐 모멘텀이 없는 장이라서 실질적으로 막 신고가를 내거나 어떤 업종이 잘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섹터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많이 하락한 종목군이라든지 약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을 좀 공략해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W게임즈는 하반기 기대해 볼만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게임즈가 다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선별해서 대응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 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가 반등의 한 가지 이유 중에 더 이상 나쁠 건 없지 않겠냐라는 건데 게임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 W게임즈까지는 한번 선별적으로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쇼박스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뭐 넷플릭스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나타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어쨌거나 지금 뭐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에 그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쇼박스에게도 뭐 수혜다라는 결론이 좀 매겨지거든요. 지금쯤에서 쇼박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쇼박스 뭐 야차 영화가 넷플릭스 방영권 라이센스를 좀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꼭 이 넷플릭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은근히 극장가의 소식이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뭐 1,000만 원 관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300만, 400만 이렇게 돌파되는 영화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어도 서서히 좀 극장 관련해서는 좀 가실 분들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방역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랑종이라든지 싱크홀 등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랑종이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그 매출을 보여주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었고요. 싱크홀은 이제 개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쇼박스는 재난 영화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코믹스런 재난 영화 싱크홀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그래도 좀 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이 워낙에 힘들고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드라마라든지 뭐 그러니까 웹툰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라든지 또 OTT 전용 시리즈 드라마 이런 부분들을 좀 제작을 좀 하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하고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은 다시 한번 이런 그 콘텐츠의 강점을 확인시켜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을 좀 매출처를 좀 다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어떻게 출발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무리하게 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 5,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박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한 5,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는 열어놓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LG화학 아예 종목을 탁 집어주셨는데 LG화학에 대해서는 그러면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신 겁니까? 네, 그동안 그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몇 번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LG화학에 대해서는
따로 그렇게 언급을 해드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제 LG화학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의 시각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만큼 변화된 건 없습니다. 성장세 계속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지 중국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봤다라면 앞으로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핵심적인 코어거든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진출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동안 LG화학의 그 발목을 잡은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을 이제 분사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GM이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좀 리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ESS라든지 지금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배터리 업체들이 소재 부품주들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에 완성 업체들의 흐름을 본다라면 삼성 SDI만 제외하고는 다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근데 이제는 LG화학이 악재를 좀 털어내고 조금은 상승 전환의 흐름을 좀 동참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초입에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선뜻 신규 투자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LG화학을 좀 대안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LG화학을 이제 딱 종목을 선정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외국인들 최근에 보시면 뭐 거침없는 LG화학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뭐 기관들도 조금씩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고점대 100만 원 충분히 다시 한번 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100만 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뉘앙스 측면에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차 전지의 대장주로서 LG화학을 픽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한 달간 그래도 10% 이상 오른 삼성 SDI의 어떤 대체로 LG화학을 선택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단계 LG화학이 대장주로 갈 수는 없겠죠. 결국엔 삼성 SDI가 아직까지 대장인데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한 6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 그냥 두 달 사이에 거의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가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 이런 걸 본다라면 LG화학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엄밀히 따지면 대장주는 뭐 소재 부품주 쪽이겠죠. 하지만 완성 업체에 대해서의 관심도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LG화학이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뭐 그 배터리 완성 업체들이 내재화라는 이슈라든지 뭐 리콜 충당금이라든지 분사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 계속 억눌렸었던 것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대장주로 복귀도 가능하다. 결국 주가가 많이 오르는 쪽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내는 패턴보다도 다른 쪽 관련된 섹터에서 조금씩 더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대장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주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삼성 SDI가 대장주인 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2차 전지 대장주를 대하는 미묘한 어떤 뉘앙스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청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